자, 수능과 내신을 책임지는 혼쌤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가 영어에서 한 문장 한 문장 우리 모의고사에 그리고 평가원 모의고사의 문장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연습이 제가 중요하다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컨셉은 딱 하나예요. 전진 독해입니다. 말 그대로 앞으로 가면서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글을 뒤로 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장 우리 민지가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예습 다 했죠? 1번이 뭐예요? Higher education. 여기 이게 나와 있어. 책에도 나와 있고. 더 높은 교육, 우리나라의 더 높은 교육은 네. 우리나라의 도전적인 세계의 경제에 대한 높은 교육은 옳지. 반드시 강조되어야만 한다. 강조해야만 한다. 강조해야만 한다. 상식적이고 그리고 진보적인 교육이 한국어를 모르겠어. 타이틀이 아, 타이틀리는 꽉 꽉. 혹은 밀접하게. 네. 커플들은요? 커플드는 이게 약간 커플 두 명이 뭉치는 거잖아. 그래서 결합. 꽉 결합돼야 되고 음. 그 학생들의 학문적, 발전적 그리고 경험적 삶은 넓혀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조금 중요하게 잡아야 되는 내용적 단어는 뭡니까? 내용적 단어. 내용적으로 중요한 단어. 이거죠. education인데 이 두 개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에서는 실용적인 교육과 그리고 자유로운 교육이죠. 이 두 개가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 결합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게 바로 뭐다? 높은 교육이다. 알겠지 얘들아? 맞아. 혜림이가 말한 것처럼 교육도 주인공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대절의 주어가 내용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똑같은 의미로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어가 뭘까? 패러프레이징 된 거. 이거겠죠. 학생들의 학문적, 발달적, 실험적 삶 있죠. 그게 바로 얘랑 똑같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네요. 학생들의 학문적이고 개발적이고 실험적인 삶이 굉장히 실용적이고 굉장히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야 점점 도전적인 전 세계적 경제 속에서 높은 교육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됐습니까? 요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주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잘 파악해야 내용적 주인공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용적 주인공, 그냥 우리가 문법적으로 말하는 주어 말고 내용적 주인공을 찾는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위 문장의 주어를 모두 찾고 수식어구를 포함한 주어 범위의 밑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혜림이 해석.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합치는 것. 네. 너가 책과 학교 수업으로부터 배우는 것과 함께 그렇지. 것은 너의 교육을 더 풍부하고 더 의미 있게 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의 주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문법적으로. 지금까지 그렇죠. 자, integrating부터 school lessons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동사가 통합시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통합시킨다는 말이 나오면 주인공이 두 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 A하고 B를 통합할 거니까. 그러면 A는 뭐가 될까요?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B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 책과 학교 수업으로부터 우리가 배운 것이죠. 그걸 합친다라는 게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좋다, 안 좋다? 교육에. 좋다. 그걸 어떤 단어를 통해 알 수 있죠? richer and meaningful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부분하고 뭘 합치는 게 중요하다? 학교에서 배웠던 거, 책에서 배웠던 걸 합치는 게 좋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주어 범위에 밑줄을 안 긋고 그냥 끊었습니다. 여기까지 꺽쇠로 끊도록 할게요. 자, 3번입니다. 3번 유리가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따라가는 거지. 음, 기사를 쓸때 음. 그렇죠. 누군가가 내가 쓰고 있는 중인 것을 읽기를 원한다는 것이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내가 바로 뭡니까? 글을 쓰는 사람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쓴 글을 사람들이 읽기를 원할까 안 원할까? 원하겠지. 그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어떠한 다른 것보다 사랑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주어를 중요하게 봐주시면 되고요. 요건 어떤 상황에서 중요한 겁니까? 내가 작가로서 글을 쓸 때의 상황에서 중요한 걸 말할 수 있겠고 그 중요한 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안다는 거야. 누가 안다는 거야? 내가 안다는 거야. 내가 뭘 한다는 거야? 나의 독자들이 내가 쓴 글을 읽고 싶어 한다는 걸 안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뭐 당연한 거지만 얘들아 is knowing은 해석이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뭐야? 우린 해석 수업이니까 동사는 것이다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은 뭐야? 동사는 중이다지. 그 중에서 하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센스 있게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파란색인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어떻게 이 파란색 해석입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내가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건 얘니까. 똑같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주어랑 같기 때문에 노인 부분이 같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야. 넘어갑니다. 자, 얘들아 어쨌든 우리가 중요하게 잡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얘들아 밑에 여기 별표 한번 쳐도록 하자. 영어 문장의 시작이 투부정사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다양한 조건이 있습니다.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첫 번째, 이 투부정사가 주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해석 어떻게 합니까? 동사는 거슨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좋은 신체적 형태를 그러니까 건강을 유지한다는 거지. 건강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요 말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투부정사 다음에 주어가 나오는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된다? 목적이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럼 목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보편적이 되기 위해 너는 근원적이어야만 한다. 어디에? 여러분만의 문화에 먼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슨 말이야? 여러분의 생각이 보편적이려면 여러분의 생각이 약간 한국인의 그 사고방식과 보편적이려면 여러분들이 한국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돼? 그 얘기야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김치가 중요하고 그치? 뭐 호프가 실망스럽고 이런 보편적인 게 뿌리 박히려면 한국인의 문화가 패치되어야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거고 세 번째, 똑같이 투부정사인데 얘들아 얘도 똑같이 목적이야. 근데 문제가 뭐야? 동사로 다 시작한다는 거야. 그럼 뭐다? 명령문이야. 그런데 이럴 일은 거의 없어. 왜 그럴까? 이게 주제거든. 자, 명령문이 나온다는 건 그냥 바로 주제이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쉽사리 명령문을 쓰지 않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건의 해석. 많은 네. 유망한 재능인 맞습니다. 재능 있는. 20세기의 작가들은 네. 가려져 왔었다. 오, 좋아. 오버섀도우. 클래식한 작가들에 의해 네. 찰스 디킨스, 네. 셰익스피어와 같은 그렇죠. 자, 여러분 밑줄 한 번만 그어볼까요? been overshadowed 밑줄 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동태라는 걸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그죠? 자, 수동태는 주인공이 능동태였을 때 무슨 자리였다? 목적어 자리였다. 그래서 목적어가 나오고 by가 나오는데 우리는 실제 by 주어를 많이 안 썼어. 그런데 이 글은 by 주어를 억지로 썼어 안 썼어?
썼어. 왜 그럴까? 봐봐. 오버섀도우는 거나 좋은 단어야 안 좋은 단어야? 안 좋은 단어야. 그 안 좋은 가리다라는 걸 만드는 게 누구야? 앞에 작가들이야 뒤에 작가들이야? 뒤에 작가들이지. 이 뒤에 마이너스 원천을 뭐 하기 위해 얘들아? 표시해주기 위해 바이 주어를 안 생략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주어가 약간 피해를 받고 있다. 이런 뉘앙스를 전달하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할게. 여러분 영국의 찰스 디킨스라던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너무 유명한 극작가지. 이런 너무 유명한 극작가 때문에 평범한 작가들이 두각되지 못한다는 거야. 평범한데 약간 좀 뛰어난 사람, 노력하는 사람. 알겠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정우 해석. 가진다 부분을 take part in은 한꺼번에 참여하다야. 참여하다. 동등하게 음. 이에 참여하기 위해 참여하고 어? 가질 때 음. 비슷한 양 영향이나 선택 결정에서 된다 어렵게 모든 사람들에게 큰 그렇지. 해석 잘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에서 주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문법적으로. 그렇죠. to take part부터 decision까지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같은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건 우리 6명이 모두 같은 영향력을 끼치고 동등하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나요? 솔직히 못하죠. 왜 못하죠? 제가 짱이잖아요. 아니 장난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면 가장 중요한 제1원칙이 뭐야? 다수결의 원칙이지. 그러니까 모두가 A라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어. 소수는 B라는 의견에 동의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다라고 한다 안 한다? 한다야. 그러면 이 문장의 내용은 정리하면 뭐가 될까? 민주주의의 좋은 점이야 약간 한계야. 한계야. 알겠지? 그래서 얘들아 이 5번 문장은 뭐였다? 민주주의의 한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모든 사람이 똑같은 영향력을 한 의견에 반영할 수 있니? 반영할 수 없죠. 왜요? 모든 사람이 하나의 의견에만 동의하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한계가 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6번은 기니까 제가 할게요. 보겠습니다. 여기 컴마가 있네. 동사 찾기가 쌤이 중요하다고 했으니 여기 주어 있네. 아싸, 여기 부사다. 이제 할게요. 해석 준비됐습니다. 갑니다. 보장하기 위해 안전을 학생들의 어떤 학생? 사용하는 무엇을 사용하는? 전기 스쿠터를 어디서? 대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안전? 그 전기 스쿠터 타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됐니? 가볼게. 목적이야. 공무원들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검토해야 한다. 무엇을? 집행하는 것을. enforce. 뭘 집행하는 거? 더 엄격한 규제들. 뭐와 같은 규제? 예를 들면 주는 것과 같은 학생들에게 경고를 뭐 할 때? 그 학생들이 위반했을 때. 무엇을 위반했을 때? 규제를 위반했을 때입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내용은 그냥 뭐예요? 대학교 안에 어떤 공식적인 전기 스쿠터 안전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끝. 자, 그러면 주어가 뭐가 되겠습니까? officials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걸 수능에서 볼 때 앞에 있는 to 부정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목적,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7번입니다. 7번 우리 민지로 다시 넘어와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진화 앞자 음, 씨의 말에 의하면 공부를 얻는 것, 음, 세상을
걸쳐서. 걸쳐서 음. 유기물들은 지식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진화적 요구에 따라서. 네. 그리고 음. 그 선택적인 지식들은 네. 그리고 네. 유전자 풀 안에 저장돼야 된다.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재야, 여기서 주어는 뭘까? 주절의 주어. 게이닝. 게이닝부터 제너레이션스까지? 아니요. 그러면요. 올가니즘스. 아, 그러면 여기 우리 컴마 동그라미 쳐볼까요? 우리 컴마 사이에 있는 건 무슨 취급하기로 했지? 삽입 취급하기로 했지. 그러니까 주어는 organisms라고 보면 돼. 잘했고, 그리고 그 얘기를 좀 한 번만 해줘.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우리가 진화론, 그렇지? 그리고 진화론 하면 다윈이 떠오르고, 다윈 하면 뭐가 또 떠올라? 자연 선택이 떠오르지, 그렇지? 그러니까 자연 선택이라는 개념을 좀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자연 선택은 정확하게 뭐냐면 같은 종의 같은 개체임에도 불구하고 행동 방식에 따라 생존율이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같은 갈매기다 똑같은 종의 갈매기여도 어떤 갈매기는 빨리 죽고 어떤 갈매기는 오래 살잖아. 그 오래 사는 특징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야? 후대에 물려진다는 거야. 그게 자연 선택이거든. 그러면 진화적 요구나 욕구에 기반하여 지식이 선택적으로 아껴지고 저장돼. 누가? 유기체가 그걸 해.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 집단적인 지식이 그리고 나서 종의 유전자 풀 안에서 뭐 한다는 거야? 계속 간직된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어지고 전해진다라는 거지. inherited 된다는 거지. 됐니? 근데 이건 그냥 순서로 무슨 얘기하는 거야? 자연 선택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자연 선택으로 경찰에 대해서 출제된 거거든. 자연 선택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우리 지난번 평가원 때 31번 문제에 나왔던 거 한번 복습해 볼까? 기억나? 컨절브 동그라미. 자, 여러분 우리 컨절브와 프리절브의 차이가 뭐였죠? 그때 여러분들 굉장히 짜증났었습니다. 기억나요? 자, 컨절브는 보존하다였죠. 프리절브는 보전하다였어. 자, 그래서 쌤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컨절브는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아끼는 이미지. 이게 낭비되거나 너무 적게 쓰거나 그게 아니라 아끼는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프리졸브는 뭐라 그랬어요? 원래의 모양 그대로. 이 느낌으로 제가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얘를 보존하다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서 보존하는 대상이 무엇이다 얘들아? 생존을 높이는 지식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원래 모양 유지하다 얘들아. 넘어갑니다. 8번 유리가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인지 아닌지. 내가 좋은 아들인지 딸인지. 디펜즈 온이 뭐야? 부분적으로 의존한다. 어디에? 그 다음에
자, no less importantly는 자, no less가 우리가 아직 비교급 심화를 안 했는데요. 제가 한번 날 잡아서 비교급 심화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no less라고 하면 긍정적인 거야. 그래서 as far as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못지않게 중요하게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한번 해석해 볼까요? siblings는 우리가 형제 자매란 뜻이죠. 자, 보겠습니다. 자, 문장의 주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whether부터 depends 앞까지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depends가 동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동사를 단수 동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명사절 주어가 확정됐고, 자, 그러면 좋은 아들인지 좋은 딸인지에 대한 여부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라고 했지 얘들아? 그건 두 가지에 달려있어. 뭐하고 뭐야? 내가 부모한테 얼마나 잘하나. 두 번째는 내가 내 형제자매한테 얼마나 잘하냐야. 그래서 네모 쳐볼까요? depends partly on, depends partly on. 맞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내용에 중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는 뭐? 부모님한테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다른 하나는 내가 형제자매한테 얼마나 잘해서 형제자매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야. 됐지? 여러분, 그러면 no more은 무슨 뜻일까요? 그쵸, 얘는 부정적인 뜻이 되지. 고작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얘는 부정적인 느낌이라 고작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다음에 한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비교급 심화 저는 이제 특강으로 준비했거든요. 여러분들한테는 한 방에 다 싹 정리 한번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 혜림이. 의사가 제품을 사고 파는 안에서 음. 이러한 사업은 공부하는 것이다. 사적인 거래를 일으키 세계적인 경제의 밸류를 채우는 거래. 그러면 앞에 있잖아요. 앞에 이게 주어인가요? 아니죠. 그럼 뭐예요? 부사절입니다.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어가 동사 하던지 간에 상관 없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위에 거는 명사절로서 주어가 동사하는 지라고 해석을 바로 할 수 있었고, 지금 밑에 거는 부사절로서 주어가 동사하는지 아니 동사하던 말던 상관없이라고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야? 다시, 위에 거는 명사절이고 밑에 거는 왜 부사절이야? 뒤에 동사가 그렇지. 위에 건 바로 잘했습니다. 위에 건 바로 동사가 나왔죠. 하지만 밑에 건 어때요? 바로 주어 동사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부사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법을 가르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명사절인지 형용사인지를 구별을 해야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쌤, 이거나 이거나 의미가 달라지나요? 완전 달라져요. 이건 방금 내가 뭐라 그랬죠? 물어보는 거라 그랬죠. 주어가 동사 하는지 안 하는지잖아. 그치? 그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얘는 대답을 하는 물어보는 내용이 아니라, 야, 뒤에 네가 더 중요해. 양보야. 뭐라고? 양보. 양보는 누가 중요하다고 여러분? 주절이 중요합니다. 주절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솔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혜림이가 잘 해석했듯이 이러한 사업은 모두 기여하고 있다. 국제 무역의 양에 어떤 무역량? 전 세계적 경제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러니까 약간 다국적 기업 얘기하고 있구나. 약간 애플 같은 기업, 그쵸? 애플은 끊임없이 경제가 망해도 잘 팔리잖아요. 근데 애플은 미국 기업이지만 전 세계에 도움을 주고 있죠.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기 해석 어떻게 해야 된다? 회사가 국경을 걸쳐서 제품을 사던 팔던 상관없이 전 세계 경제에 기여하고 있어. 끝. 넘어갑니다. 좀 빠른 얘기해요. 어차피 이거 촬영 중이라 얘들아 필기가 좀 느리면 다시 한번 보세요. 10번입니다. 자, 좀 어렵습니다. 건희 화이팅. 근데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누군가 소음 대신에 음악을 원하고 즐거움 대신에 기쁨, 즐거움, 맞아요. 기쁨 대신에 즐거움 맞습니다. 기쁨 대신에 즐거움을 원하고 금 대신에 영혼을 원하고 맞아. 사업 대신에 창의적인 일을 원하고 맞아. 멍청함 대신에 열렬함을 원하면 콩이 어떻게 됐대요? 집을 찾을 수 없다. 아, 집을 찾을 수 없었다. 그 일단 가볼까요? 우리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자리를 잡을 수 없다. 자리를 잡을 수 없다. 그 다음. 이런 우리의 트라이벌한 세계에서 오, 좋아요. 와, 잘했습니다. 자, 이 문장 정말 재밌습니다. 일단 주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풀리까지 맞습니다. whoever부터 fuller이까지가 되겠죠. fuller이는 우리가 ful의 명사형으로 어리석음이란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whoever 여러분 저하고 중간고사 기간 전에 배웠습니다. 제가 프린터로 만들어서 여러분과 따로 정리해줬던 것 같은데, 자, whoever는 관계대명사 who가 앞에 있는 선행사 사람을 잡아먹은 거야. 그래서 쌤이 좀 듣기 거북할 수도 있겠지만 자꾸 돼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잡아먹으니까요. 그래서 앞에 사람이라는 선행사를 잡아먹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을 잡아먹었을까? 특정한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 모든 사람일까? 둘 다일까? 둘 다야. 쌤 말이 무슨 말이냐면 whoever는 who가 앞에 있는 anyone과 everyone을 잡아먹은 거야. 그래서 얘를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동사는 모든 사람, 동사는 어떤 사람,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쌤 얘가 되게 복합적이다, 복잡하다라고 했지.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랬어?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한 거야. 그리고 얘 속에는 명사가 몇 개 들어있을까? 그럼 2개 들어있어. 첫 번째는 아까 anyone, everyone,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주어. 복합적이지. 그래서 복합관계 대명사야. 그러니까 건이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소음 대신에 음악을 원하는 모든 사람, 어떤 사람,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괜찮아요? 자, 그러면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플러스가 돼 있습니다. 음악은, 그쵸? 그리고 소음은 마이너스죠. 그 다음 선생님, 기쁨 대신에 즐거움? 얘는 좀 감이 안 잡혀, 그치? 그 다음 금 대신에 영혼, 좀 어때? 영혼이 좀 중요하지 않아? 좀 더 중요하지, 그치? 얘를 플러스하고 잡아보자. 얘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겠지,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creative work, 왠지 상대적으로 플러스지. 그 다음에 비즈니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패션 플러스, 어리석음 대놓고 마이너스, 그치? 그러면 이건 지금 플러스를 원하는 모든 사람 아니야? 그럼 주어가 지금 전체 뭐야? 플러스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냐?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떠한 집을 못 찾는데. 그럼 이 집은 좋은 집이야? 플러스 집이야? 마이너스 집이야? 그렇지. 오, 좋았어. 이게 플러스 집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집은 그냥 집이 아니라 안식처입니다. 뭐라고요? 안식처.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를 원하는 사람이
안식처를 찾지 못하니까 전체적으로 좋은 상황이야, 안 좋은 상황이야?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야. 왜? 이 세상이 어때? 트리비얼은 사소한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을까? 하찮은이란 뜻도 있지. 그래서 여러분 이 배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이걸 플러스로 잡아야 돼? 마이너스로 잡아야 돼? 마이너스로 잡아주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요약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세상 속에서 그것은 힘들까요? 합리적일까요?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힘들죠. 왜요? 안식처를 못 찾는데. 자, 그러니까 정답은 퍼프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복합 관계 대명사 잠깐만 정리할게요. 잠깐만. 알겠죠? 자, 그래서 whoever, whichever, whatever 제가 잠깐만 쓸게요. 뭘 쓸 거냐? 얘들아, 뒤에는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해. 그리고 앞에는 명사가 무조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쌤이 잡아먹었다고 했잖아. 그러면 형용사절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무슨 절 중에 하나야? 그렇지. 명사절 아니면 부사절로 쓰여. 알겠죠? 그러면 명사절 때는 무슨 뜻이냐? 이거야. 부사절일 때는 무슨 뜻이야? 이거야. 그러면 명사절일 때는 우리가 문장을 통해 확인했는데 부사절일 때는 이게 뭔 말이야? 힌트. 아까 봤던 weather. 양보야. 그럼 누가 중요해? 주절이 중요해.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whoever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다시 주어 동사가 나온다. 아, 그럼 부사절이구나. 아, 그럼 주절이 중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ever I do, I will do on my own. 무슨 말이야?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는 할 것이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지? 그럼 얘가 중요한 거야? 얘가 중요한 거야? 얘가 중요한 거지. 됐어?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장합 부사구와 주어의 구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처음 시작을 잘할 수 있습니다. 자, 11번 정우에서. 인터랙티브는 상호작용이죠. 상호작용에서 실시간 전략 비디오 게임은 네. 맞춰진다. 정우야, 근데 잠깐만. 상호작용하는 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형용사로 보이잖아. 상호작용하고 실시간인 전략 아니야? 상호작용하고 실시간 전략 비디오 게임은 맞춘다. 좋아요. 맞춘다. 21세기에서 우리 hundreds of thousands 하면은 공 2개랑 공 3개를 붙이면 돼. 그럼 몇 만이야? 공이 5개니까 10만이지. 그 수십만 회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아. 수십만의 플레이어들은 네. 속도를 높인다. 80시간까지 까지 up to 일주일마다 일주일마다 싸운다. 상호종 전투에 전투에 무엇과 뭘 위해? 지대 그리고 생존.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문장의 주어를 한번 부사구랑 구별해 볼게요. 자, 여기 in부터 century까지 주어입니까 부사입니까? 부사죠.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볼게. 응용. set부터 26세기까지는요? 부사구. set부터 26세기까지는요?
형용사구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죠. 뭡니까? 동사에만 꽂히지 말자. 제가 동사를 중요하게 여겼지만 동사에만 또 꽂히지 말자 이거야. 왜 그런 줄 알아? 이 동사처럼 생긴 놈 앞에 명사가 있잖아. 그럼 이 명사를 이 동사처럼 생긴 놈이 꾸며줄 수는 없는 거. 있는 거지. 정우야, 그치? 우리는 동사를 가지고 형용사로 바꾸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PP 형태로 쓰는 거죠. 그 PP를 뭐라고 합니까? 분사라고 하죠. 그럼 얘는 분사인데 수동분사예요, 능동분사예요? 수동분사. 그러면 주어가 어떤 거예요? 주어? 정우? 주어요. 네. 됐습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정리해 드릴 건 바로 어와 언의 해석 정리를 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수능에서 어하고 언 있죠? 우리가 소위 부정관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수능을 위해서 이 어나 언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라고 고민이 때려지시잖아요. 그러면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세 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해석되는 경우입니다. 어떤이에요. 여러분들 그 해석지 보면은 어가 어떤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어떤이라고 해석을 하냐면 여러분이 잘 모르는 명사 있죠. 잘 모르는 명사 있잖아. 뭐 예를 들면은 뭐 아날로지 막 이런 어려운 단어 있지. 그게 나오잖아. 그럼 그냥 어떤을 붙여버리세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해석이 바로 뭘까요? 우리 중학교 때부터 많이 봤던 마다. 뭐뭐마다. 기억나죠? 이거예요. 일주일마다 80시간까지. 됐지?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해석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왜요? 왜 안 할까요? 종족 전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A dog is friendly animal. 무슨 말이에요? 강아지는 친근한 동물이다. 우리 해석 안 하잖아요. 됐죠? 이 세 가지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2번까지 12, 13번까지 제가 빠르게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2번 보시면 in a village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는 전명구는 쉽게 알 수 있을 거야. 하도 많이 했으니까. 그치? 그런데 전명구 옆에 항상 뭐가 붙어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을까? 형용사절. 이젠 여기다가 별표 치자. 어디까지냐면 잠시만요. 어우씨, 너무 길어. 여기까지. 됐어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명구구나. 그럼 그 뒤부터 주어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해석해드리면 마을에서 또 해석 안 했죠? 그치? 어떤 마을? 집들이 모두 그룹화되어진, 밀접하게 다 함께 53%의 방문은 가족들 간에 존재했다. 매일마다. 그럼 53%의 가족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댁을 잘 방문하고 삼촌, 외삼촌 댁 뭐 방문한다 이런 얘기네. 반면에 그럼 뒤에 뭐가 나올 것 같아? 좀 적은 얘기가 나오겠지. 반면에니까. 가볼게. 반면에 오직 세르만도 또 가르쳐보자. 여기까지. 죄송해요. 스프레드 9까지. 미안해요. 9까지. 그러면 해석해볼게. 반면에 정착 속에서 어떤 정착? 집들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정착지 안에서 갑니다. 오직 34%의 방문만이 가족들 간에 뭐했다? 존재했다. 매일마다. 그러니까 집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가족들끼리 안 만난다는 얘기가 되겠지. 됐니? 오케이. 자, 그걸 잡아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를 실제 이렇게 여기까지로 주어를 봐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서머리 한번 풀어볼게요. 자, distance 있지, relationship 있지 한번 봐볼게요. 자, 이것은 중요한 요인이다. 뭐 하는데?
상호작용의 비율을 결정하는 것에 뭘까요? 얘들아? 가까움이죠. 정답은 distance, 거리가 되겠죠. 아시겠죠? 예, 집의 거리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30 몇 %밖에 방문을 안 한다. 자, 그다음 마지막 13번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호프 때문에 이거 제가 우리 토요일날 보강할 때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알겠죠? 토요일날 이 책 또 갖고 와요. 자, 갑니다. 매년 부산에 수백만 명의 젊은 사람들은 이게 주어구나. 끝낸다. 학교를 뭐 하면서? 느끼면서 뭘 느낄까? 완전한 자신감을, 그치? 그리고 도착한다. 어디에? 그 근로지에, 그치? 근로장에. 온리투 동그라미. 여러분, 온리투가 참 중요한 투부정사입니다. 여러분, 온리투는 무슨 뜻일까요? 혹시 아실까? 그러나 동사다. 그래서 only to 뒤에는 좋은 얘기가 나올까 안 좋은 얘기가 나올까? 안 좋은 얘기가 나와. 앞에까지 아무 문제 없었지. 그러다가 그러나 찾는다. 그들이 얼마나 많이 몰랐는지를.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고1, 중1 때부터 고3까지 공부 겁나 많이 했죠? 그리고 여러분 20살 때부터 알바 안 할 거야? 할 거지. 열심히 이것저것 알바도 여러 곳에서 막 일도 하고 그럴 거 아니야. 쌤처럼 뭐 상하차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막상 직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 알아. 왜? 나보다 더 사회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알겠지?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잡아보자. 얘들아, 멋지는 형용사야 부사야? 부사지? 그럼 여기서 how는 얼마나야 어떻게 해야? 얼마나지. 그래서 강조야. 우리 얼마나라고 해석하는 부분은 생각보다 수능에서 강조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